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을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줄 안전망으로 믿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예상보다 적은 연금과 삶의 질 저하에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된 걸까?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준비했지만 현실은 그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민낯을 파헤쳐보고 은퇴 후 준비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민낯. 은퇴 후 파탄난 삶, 현실은 이렇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안락한 삶을 꿈꾸며 준비하지만 현실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을 믿고 은퇴를 준비한 사람들이 겪는 충격적인 현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이들이 연금만 있으면 별다른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의 민낯은 무엇일까요? 왜 공무원 연금을 믿고 은퇴 후 삶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연금의 실제 모습과 그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은퇴 후의 고통을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 공무원 연금,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가? 공무원 연금은 안정적인 연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은퇴 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한 어 씨는 은퇴 후 매달 약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은퇴 후 생활을 미리 계획했죠. 그러나 실제로 그가 받아본 연금은 그 기대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었고 생활비는 점점 더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 씨의 경우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외출이 줄어들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면서 은퇴 후의 삶은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운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그는 재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여유를 가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마주한 것이죠. 2. 공무원 연금,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에 취약하다. 연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에 매우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B 씨는 60세가 되면서 은퇴를 결심하고 공무원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을 받기 전에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비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생활비가 증가하고 기존의 연금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B 씨는 특히 식료품과 생활비, 의료비에서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이럴 때마다 B 씨는 연금이 이렇게 약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은퇴 후 삶은 경제적 불안정성에 시달리는 나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연금이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물가 상승, 건강관리 비용 등으로 인해 실제 생활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공무원 연금은 그리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3. 공무원 연금 생각보다 빠르게 고갈된다. C 씨는 55세의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즐길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의 경우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했지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병원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학비와 결혼 비용도 부담이 되어 연금만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C 씨는 점차 연금이 빠르게 고갈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연금이 고갈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더욱 절실하게 재정적 대비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례는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오래도록 안락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건강,
자녀 교육비, 예기치 않은 지출들까지 고려하면 연금은 충분히 고갈될 수 있습니다. 4. 은퇴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공무원 연금에 의존한 은퇴 후 삶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다른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산 관리나 추가적인 저축을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의료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은퇴 후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 공무원 연금은 안정적인 연금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예기치 않은 지출,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와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더 이상 공무원 연금만을 믿지 말고 다양한 준비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민낯. 은퇴 후 파탄난 삶, 현실은 이렇다. 마이너스 전문가 칼럼.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에 의존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 정도면 안정적이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그 믿음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은퇴 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공무원 연금만으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이유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은퇴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퇴를 편안한 노후와 연관 지으면서 준비합니다. 좋은 연금, 충분한 저축, 적당한 투자, 이 모든 것들이 곧 은퇴 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준비라고 생각한 것이 실제 생활과 얼마나 괴리가 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1. 공무원 연금은 안전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의 안정성에 의존합니다. 공무원 연금만 받으면 굳이 추가로 돈을 벌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은퇴 후 공무원 연금이 주는 안정감은 처음 몇 년 동안만 통합니다. 연금이 주는 금액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물가 상승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점점 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1-50대 후반의 공무원 퇴직자 김 씨는 은퇴 후 16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시작했습니다. 첫 몇 년 동안은 별 어려움 없이 생활했지만 점점 식료품,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부담이 커졌습니다. 은퇴 후 5년이 지나면서 그의 연금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매달 20만 원씩의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재취업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물가 상승률과 개인의 건강 문제,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이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많은 고령자들에게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 공무원 연금만 믿고 은퇴 후 살기 어려운 이유.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만 믿고 은퇴를 준비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죠. 공무원 연금은 확실히 안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 충분한 준비라는 것이 실제로는 단기적 안정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례 2-60대 초반의 이 씨는 은퇴 후 첫 몇 년간 여유롭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병원비가 점차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 씨는 초기 몇 년간 은퇴 후 여유를 즐겼지만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생활비가 급격히 부족해졌고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연금만 받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10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씨와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보장된 수입원으로 여겨지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사고, 물가 상승 등의 변수는 결국 연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거나 예상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은퇴 후 삶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3. 은퇴 후 공무원 연금의 불안정성.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까요? 특히 공무원 연금의 불안정성을 짚어본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고갈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 경제적 변화,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례 3-55세에 은퇴한 박 씨는 30년 공무원으로 일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반 몇 년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중년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자녀 교육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가족의 지원 요청이 이어지면서 그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연금을 받으며 적당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 연금으로는 점차 모든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재취업을 했습니다. 박 씨와 같은 사례는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꾸준한 소득원을 제공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쌓일 때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때 공무원 연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은퇴 후 준비의 중요성 연금 외 추가적인 자산 관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무원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보장할 수 없다면 그에 맞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산 관리나 투자, 저축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료비 지출은 은퇴 후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비상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에 갑작스럽게 가족 지원이 필요할 수 있거나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공무원 연금만 믿고 은퇴하면 안 된다. 공무원 연금은 분명 안정적이고 중요한 연금 제도이지만 은퇴 후의 삶을 책임지기에 충분한 보장성을 제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물가 상승,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변수들이 은퇴 후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 외에도 다양한 자산 관리와 준비를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며 연금만 믿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간다면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 막상 현실이 되면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습니다. 은퇴하면 푹 쉴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정작 집에만 있다 보면 금세 무료함과 경제적 불안을 느낍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 같은 공허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은퇴자들을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평생 직업으로 이어질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22만 원에서 30만 원의 일당을 벌며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재기의 첫걸음 자격증의 힘.
사람들이 흔히 자격증을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자들에게 자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사례, 60대에도 가능했던 정기기능사 이야기. 김영호 씨 63세는 은퇴 후 매달 퇴직금만 줄어드는 상황에서 큰 위기를 느꼈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던 김 씨는 우연히 정기기능사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주저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매일 학원에 나가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결국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소규모 현장에서 전기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67시간 일하고 22만 원씩 벌면서 그는 이제는 퇴직 후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 간호조무사 자격증으로 시작된 두 번째 인생. 주부였던 박정희 씨 58세는 남편의 은퇴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하기 어려웠던 그녀는 평소 관심 있던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1년간 공부와 실습을 병행하며 어렵게 자격증을 따냈고 지금은 지역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일당 25만 원을 벌며 그녀는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보람까지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례, 바리스타 자격증으로 이룬 작은 카페 창업. 정민호 씨 65세는 커피를 좋아했지만 그저 취미로만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우울감에 빠져 있던 그는 지인의 추천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했고 자격증 취득 후 작은 이동식 커피 트럭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루 매출은 약 30만 원으로 그는 내 손으로 번 돈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전합니다. 평생 직업 자격증, 은퇴 후 삶의 구명줄. 위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 수입을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이를 경제활동으로 연결한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까지 느꼈습니다. 자격증 도전을 위한 실질적 팁. 관심 분야 찾기. 어떤 일을 하든 흥미가 있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탐색해 보세요. 현실적인 시간과 비용 투자 계획 세우기. 자격증 준비는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무료 또는 저비용 강좌를 활용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작은 성공부터 쌓아가기. 처음부터 큰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경험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마무리. 은퇴 후의 삶은 선택에 달려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두 번째 인생, 평생 직업 자격증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자격증 왜 필수인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은퇴 후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했는데 왜 이래야 하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질문들에는 현실적인 고민과 좌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이 반드시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은퇴 후 자격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이 왜 중요한가? 은퇴 이후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아무리 연금을 받는다 해도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와 의료비, 예기치 못한 지출은 은퇴 후에도 계속됩니다. 문제는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를 통해 자존감을 느끼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활이 지속되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를 통해 얻는 보람과 성취감은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지죠.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망설입니다. 이 나이에 공부라니?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격증을 얻는 과정이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격증을 준비하고 취득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 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사례로 보는 자격증의 가치. 사례 1 요양보호사로 다시 선 65세 강정자 씨. 강정자 씨는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잠시 일했지만 체력적으로 힘들어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후 친구의 권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뒤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많았지만 시험을 통과하면서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현재는 하루 5시간씩 요양 일을 하며 한 달에 120만 원의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도움되지만 어르신들을 돕는 보람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사례 2 사회복지사로 새 출발한 60세 박철민 씨. 박철민 씨는 대기업에서 은퇴 후 몇 년간 쉬며 여행과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금세 무료함과 경제적 압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이 자격증을 통해 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고 약 100만 원을 벌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게 행복하다고 전합니다. 사례 3 전업주부에서 바리스타로 변신한 55세 이미정 씨. 이미정 씨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다 남편의 조기 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좋아하던 커피를 떠올리며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자격증을 딴 후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이후 자신만의 홈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만들 때마다 내 손끝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자격증 취득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법. 현실적인 목표 설정하기. 은퇴 후 모든 자격증이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목표를 설정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체력이 약하다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처럼 상대적으로 덜 힘든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도를 활용하라. 은퇴자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 강좌나 자격증 시험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네트워크를 활용하라.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할 기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큰 수입을 기대하기보다는 적은 시간과 노동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도전하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다 보면 더 큰 기회가 열립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선택의 문제다. 은퇴 후의 삶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작은 도전이지만 그 도전이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은퇴 후 하루 22만 원, 30만 원을 벌며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 도전해 보세요. 30년 부었으니 노후는 든든하겠지? 정말 그럴까요? 연금 30년 부었는데 이제 노후는 걱정 없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국민연금. 길게는 30년 이상을 납부했다면 은퇴 후엔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연금을 받아보면 그 숫자는 우리 상상과는 꽤 다릅니다. 월 200, 300, 현실은 그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낸 돈 다 못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죠. 이 글은 연금 30년 차, 실제 수령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할 걸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1. 국민연금 30년 납부자, 실제 수령액은 얼마일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은 약 월 105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가 아니라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몇몇 고소득자들의 수령액은 200만 원을 넘기도 하지만 다수는 90만 110만 원 사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30년을 부어도 월 100만 원 남짓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월세, 식비, 병원비, 교통비 연금 하나로 생활비 감당이 될까요? 혼자 살아도 빠듯한데 부부라면? 자녀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노후의 자유는커녕 생존이 우선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례 1. 33년 납부한 공무원, 월 연금 112만 원 이게 전부인가요? 65세 김성규 씨 전 공무원은 국민연금을 33년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퇴직할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난 국가에서 30년간 일했고 연금도 성실히 냈으니 걱정 없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 받게 된 금액은 월 112만 원. 배우자와 둘이 사는 부부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식비만 해도 월 60만 원,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등 고정비가 40만 원 이상, 병원비는 비급여 포함 월 1,020만 원 이상. 결국 연금으로는 생활의 기본조차 감당이 안 됐고 김 씨는 퇴직 6개월 만에 마트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정년퇴직이 은퇴가 아니었다는 걸 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사례 2. 30년 사기업 근무, 월 연금 92만 원 배달 알바라도 해야 먹고 살죠. 이기훈 씨는 대기업 생산직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했고 따로 개인연금도 한 개 가입했지만 막상 은퇴 후 손에 쥐어진 건 국민연금 92만 원과 개인연금 월 25만 원, 총합 117만 원. 혼자 살면 간신히 버틸 수준이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답이 없습니다. 월세 35만 원, 병원비 15만 원이면 이미 절반이 나가요. 배달 알바라도 해야 라면이든 뭐든 끼니 때울 수 있죠. 현재 이 씨는 전기자전거로 쿠팡이츠 배달을 뛰며 하루 평균 3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60대의 생계가 이 정도로 불안정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그는 아파트가 아닌 고시원 생활을 시작하며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사례 3. 전업주부 아내와 함께한 노후, 연금 1.5인분으로 사는 법. 정년까지 회사원으로 일한 박재호 씨는 국민연금을 31년 납부했습니다. 본인은 연금 108만 원을 받지만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연금이 없습니다. 둘이 합쳐도 연금은 1.5인분도 안 되는 수준이죠. 처음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여행도 가려 했지만 6개월도 안 되어 적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금은 지방의 전원주택으로 이사, 텃밭을 일구고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탑니다. 생활 수준을 과감히 줄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행복한 은퇴인가 싶기도 합니다. 박 씨는 지금도 월 생활비를 130만 원으로 맞추려 매일 지출을 기록합니다. 그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은퇴 전에 줄일 수 있는 생활비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라.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수령액 조회 가능. 납입기간 소득에 따라 편차큼. 실제 수령액과 생활비를 맞춰보는 연습이 필요함. 부부 기준 생활비 평균을 미리 계산해 둘 것. 최소 생활비생계 유지 월 12만 150만 원. 일반 생활비문화, 외식 포함 월 18만 220만 원. 여유로운 생활 월 250만 원 이상. 연금 외에도 월 100만 원 이상 현금 흐름이 필요. 은퇴 후 제2의 수입 구조를 미리 설계. 소규모 임대, 온라인 판매, 전업 유튜브, 지역 강사, 공유 경제 참여 등 체력과 기술이 남아있을 때 부업의 씨앗을 미리 뿌려둘 것. 마무리 이야기 연금은 안전망이지 답은 아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 분명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로 노후가 해결된다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연금은 최소한의 버팀목일 뿐 진짜 은퇴 설계는 스스로의 손에 달렸습니다. 자녀도 회사도 정부도 아닌 내가 만든 계획이 은퇴를 지켜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 내 연금 수령액이 얼마일지, 은퇴 후 월세와
병원비는 감당 가능한지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작은 준비가 10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전문가 시선으로 본 연금 30년 차 수령액의 현실. 개요.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퇴직 후 노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높지만 실제 수령액은 기대 대비 낮은 편이며 이에 대한 사전 이해와 보완 전략이 절실합니다. 1. 국민연금 수령 구조의 이해. 기본 개념.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액 억값, 국민연금 가입기간 급여액 계수. 여기서 억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이며 해마다 조정됩니다. 2.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 주요 통계 2025년 기준 국민연금공단 발표. 구분 평균 수령액. 전체 수급자 평균 약 60만원.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05만원. 최고 수령액 고소득자 기준 약 230만원. 남성의 평균 수령액이 여성보다 높으며 이는 경제활동 기간 및 소득 차이 때문입니다. 여성은 평균 20년 이하의 가입 기간을 갖는 경우가 많아 수급 불균형 문제도 동반됩니다. 3. 국민연금만으로 가능한 생활비 수준은 현실적 노후 지출 기준 1인 가구 기준. 항목 최소 생계비 일반 생활비 여유로운 생활비. 월 평균 지출 10만 120만원 15만 200만원 250만원 이상. 국민연금 30년 이상 납부자조차도 최소 생계 수준만 충족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노후생활 유지 가능. 4. 사례 기반 분석. 사례 1. 평균 납입 33년, 월 수령액 112만원 공무원 출신. 연금 외 추가 수익 없음, 부부 기준으로 생활비 부족. 결과 6개월 만에 마트 아르바이트 재취업. 사례 2. 사기업 퇴직, 국민연금 92만원 개인연금 25만원. 월 117만원으로 혼자 생활. 고정비 지출 초과로 배달 알바 병행. 사례 3. 부부 중 1인만 연금 수령 108만원, 전업주부 배우자. 지방 전원주택 이주, 텃밭 등 자급자족형 구조로 전환. 월 생활비 130만원 이내 맞춤형 예산 계획 유지. 5. 연금 준비 전략 전문가 조언. A. 본인 예상 연금 수령액 사전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이용. 연금 수령 개시 연령 기본 만 63세. 2033년 이후 만 65세 적용 예정에 따른 수령액 변화 확인. B. 공적연금 외의 보완수단 확보. 구분 예시 필요성. 퇴직연금 IRP, DC형, DB형 장기 복리 운용 가능. 개인연금 연금보험, 연금저축세액 공제 및 유연한 자금 운용. 금융투자 ETF, 배당주, 부동산 리츠 등월 현금 흐름 확보. 근로소득 퇴직 후 비상업적 일자리, 강의 등 사회적 활동 수입. 연금은 기초, 나머지는 전략. 단일한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설계는 리스크가 큽니다. 6. 정책 동향 및 고려사항. 국민연금 개혁 논의 지속 중. 소득 대체율 상향, 5. 보험료율 조정. 수령 연령의 상향 가능성. 청년 세대는 더욱 늦어질 가능성 큼. 물가 상승률 반영 한계로 실질 구매력 하락 우려. 따라서 연금 설계 시 물가 연동, 장수 리스크, 의료비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최소 23개의 노후 자산 축을 병행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결론. 연금 30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30년간 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면 분명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소득 이상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중심으로 주택, 금융, 노동, 건강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제언. 지금 바로 내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향후 2030년의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며 연금 외 제2, 제3의 수입원도 반드시 확보하세요. 노후는 준비된 자에게만 자유를 허락합니다. 퇴직만 하면 이제 좀 편하게 살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직장 생활 내내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면서 살아갈 꿈을 꾼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줄어든다. 예상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 예상보다 몸이 금방 지쳐버린다. 무엇보다 기대했던 편안한 은퇴는 퇴직금이 바닥나면서 한순간에 무너진다. 58세의 한 아버지가 있었다. 회사에서 30년을 일했고 퇴직금 1억 원을 손에 쥐었다. 처음에는 걱정 없었다. 이 돈이면 몇 년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몇 년도 아니었다. 불과 2년 만에 퇴직금이 바닥을 드러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재취업을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경력 많다고 대기업이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스타트업은 50대 이상을 선호하지 않는다. 결국 선택지는 단순 노동뿐이었다. 그렇게 극한 알바의 세계로 들어섰다. 편의점, 택배 상하차, 배달, 공사장 일용직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몸 갈아 넣는 일 말고 조금 덜 힘들면서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그는 가성비 좋은 직업을 찾아 나섰다. 58세,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가성비 직업 3가지. 1. 경비원. 하지만 이 방식으로 하면 더 안정적이다. 58세 아버지가 처음 선택한 일은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흔히들 경비원을 힘든 일로 생각하지만 요즘은 단순 감시 역할을 하는 스마트 경비가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이 줄어든 곳도 많다. 물론 단순히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일반 경비원은 월급이 200만 원 초반대지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들어가면 월 25만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다면 경비관리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비원은 어차피 은퇴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젊은 층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경쟁이 붙을 수 있으니 자격증 하나라도 따두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죠. 2. 택배는 힘들지만 이 택배는 다르다. 일반적인 택배 업무는 몸이 고된다. 하지만 은퇴 후라면 쿠팡 플렉스 같은 자유 배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택배기사는 하루 12시간씩 박스를 들고 뛰어야 하지만 쿠팡 플렉스나 배민 비마트 같은 단기 배송은 원하는 날만 일할 수 있고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다룬다. 58세 아버지는 하루 5시간만 일하고도 월 200만 원을 벌었다. 본인이 원하면 더 일할 수도 있었다. 운전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체력 부담도 덜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일하면 되니까 은퇴 후 알바로는 꽤 괜찮죠. 특히 전기차를 활용하면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전기차를 구입해 택배 배송을 하는 60대들은 기름값 걱정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 3. 은퇴 후 돈 벌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택시 플랫폼 운전. 50대 후반이면 대중교통 운전이나 택시도 고려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개인 택시가 아니면 돈 벌기 힘들다고 했지만 요즘은 카카오티 블루나 우버 같은 플랫폼 택시도 좋은 선택지가 된다. 특히 60세 이상이면 고령 운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자격증을 따는 것도 방법이다. 58세 아버지는 처음엔 택시 운전을 꺼렸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다. 택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고 은퇴 후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많아요. 하루 68시간 일하면 월 250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장점은 또 있다. 운전을 하는 동안 별다른 체력 소모가 없어서 장기적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은 전기차, 택시도 늘어나고 있어 연료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 은퇴 후 무작정 일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 좋은 일을 찾아야 한다. 58세 아버지는 결국 가성비 좋은 직업을 선택했다. 무작정 몸을 갈아 넣는 알바를 하기보다 체력 부담은 덜하면서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나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돈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벌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50대, 60대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가 아니라 적은 노동으로 꾸준히 벌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조금 덜 벌어도 오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 몸을 망치지 않는 일. 그게 바로 은퇴 후 선택해야 할 가성비 좋은 직업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퇴직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 은퇴 전문가의 현실 조언. 퇴직만 하면 자유다. 그렇게 외치던 수많은 4050 직장인들이 퇴직 후 겪는 현실은 정반대다. 이제 막 퇴직한 50대 가장 30년간 회사에 충성했지만 정작 퇴직 후 남은 건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과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뿐이다. 아내와 함께 노후를 즐기려 했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재취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다. 무턱대고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 부담이 적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가성비 좋은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1.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흔히 퇴직 후에는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면 최소 월 20만 3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필요하다. 연금이 충분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까? 체력 부담은 적고 지속 가능하며 경쟁이 덜한 일이 필요하다. 퇴직 후 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직업 3가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시 분석해보자. 2. 몸을 혹사시키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퇴직 후 가장 큰 실수는 무작정 일하는 것이다. 많은 퇴직자들이 처음에는 급한 마음에 공사장,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지만 몇 달 지나면 후회한다. 왜? 체력이 버티질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을 고를 때 몇 가지 기준을 가져야 한다. 체력 소모가 적을 것,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 가능할 것, 월 200만 원 이상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 것. 이 조건에 맞는 직업들을 살펴보자. 3. 가성비 좋은 직업 TOP 3현실적인 선택지. 1. 아파트 경비원 앤드 관리소장. 단순 경비가 아니라 관리까지 할 것. 경비원은 흔히 힘든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 경비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강도가 많이 줄었다. 특히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일반 경비보다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경비원 월 200만 원 전후.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월 25만 300만 원 가능. 전문가 TIP. 경비원으로 시작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해 관리직으로 이동하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체력 부담 없이 60대 이후까지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경쟁도 덜하고 경험이 쌓이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도 가능합니다. 이 배달앤드 택배하지만 단기 알바형을 선택하라. 배달이나 택배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풀타임이 아니라 시간제 형태로 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쿠팡 플렉스 같은 단기 배송 알바를 활용하면 하루 46시간만 일해도 월 15만 2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일반 택배 하루 12시간 노동 체력 부담. 쿠팡 플렉스 하루 46시간 체력 부담 적고 유연한 근무 가능. 전문가 TIP. 전기차를 활용하면 기름값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요즘은 전기차 보조금도 많아서 택배나 배달을 하면서도 유지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다. 장점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무리하지 않고 내 컨디션에 맞춰 조절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택시 카카오티 블루, 우버 등 은퇴 후 가장 현실적인 직업. 은퇴 후 가장 손쉬운 선택 중 하나가 택시나 대리운전이다. 하지만 일반 택시가 아니라 플랫폼 택시를 선택하면 부담이 훨씬 적다. 일반 개인 택시 장시간 운전 필수, 초기 투자금 필요. 카카오티 블루 우버 시간 조절 가능, 부담 적음. 현재 60세 이상을 위한 운전 지원 제도도 있어 면허 취득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월 25만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으며 체력 부담도 적다. 전문가 TIP. 전기차 택시를 활용하면 연료비도 줄어든다. 실제로 최근 60대 은퇴자 중 전기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은퇴 후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은퇴 후 가성비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게 벌어도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이다. 잘못된 선택. 체력 소모가 심한 일 공사장, 상하차, 풀타임 배달. 경쟁이 심한 일 2030대와 경쟁해야 하는 직업.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드는 일 개인 사업, 창업 등. 올바른 선택. 체력 부담이 적은 일 경비, 관리직, 플랫폼 운전 등. 경쟁이 적은 일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직업.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유연한 근무 가능,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한다면 내 몸과 시간을 최대한 아끼면서 벌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5. 퇴직 후 돈보다 중요한 것 건강과 관계 유지.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일하다가 건강을 해친다. 하지만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것은 돈, 건강, 사회적 관계의 균형이다. 건강 체력을 망가뜨리는 일은 하지 말 것. 돈 무리하지 않아도 월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 사회적 관계 사람들과 단절되지 않도록 할 것.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하고 돈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조금 덜 벌어도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 마무리. 당신의 선택이 은퇴 후 삶을 결정한다. 58세 아버지는 결국 극한 알바 대신 가성비 좋은 직업을 선택했다. 무리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수입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았고 덕분에 은퇴 후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퇴직 후에도 일해야 한다면 당신의 몸과 시간을 아껴가며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 그것이 진정한 성공적인 은퇴로 가는 길이다.